그러면 지금부터 산불 재난 긴급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황실장 이모선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3일째 주말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에서 산불 원인 및 대응 개선 방안, 또 재난 관련 예상,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대책 요구안, 그리고 가짜뉴스 현황과 이에 따른 대응 등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산불 원인 및 대응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산불 재난 긴급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입니다. 영남 지역 산불이 시작한 지 10일째입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 경남의 주불 진화율은 99%, 경북 지역은 주불이 100%입니다. 하지만 잔불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산불이 다시 발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림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좀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형 산불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을 놓고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조건은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3월에서 5월 사이의 시기. 둘째, 고온건조한 남서풍. 셋째, 초당 5m 이상의 바람. 넷째, 침력 출입 때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산불은 부채꼴 모양으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경북 지역 산불의 경우에도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런 산불 확산 예측도를 재난방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산불 확산 예측도를 제대로 그리지 않았거나 공지하지 않은 겁니다. 이 예측도가 제때 제공됐다면 산불 확산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민들도 산불 확산 지역을 피해 대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 또한 컸던 겁니다. 제가 안동에서 저녁에 잘 때 보니까 재난 문자가 오는데 어디로 피하라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피하는 분들은 저 부채꼴 모양 저 안에 위험지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산불이 나고 이런 조건이 되면 바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언론에 공개해서 부채꼴 밖으로 피하도록 하고 밖에 있는 자원들이 이 자원이나 인력을 부채꼴 안으로 투입을 해서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런 조치들이 외형적으로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PPT 다음을 봐주십시오. 과거 사례들을 연구하면 다 똑같습니다. 2019년 4월 고성 산불입니다. 이때도 발화 지점으로부터 부채꼴형으로 남서풍이 불어서 저런 형태를 이루었고요. 이때는 1시간 만에 불길가 7.8km 날아가 주택 등 102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같은 시기 강릉 옥계동의 산불입니다. 이때도 불티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50분 만에 5.4km까지 불이 번졌고 이때도 부채꼴 방향으로 위험지역이 확대됐던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2024년 4월 강릉 산불도 최근 이들 대형 산불도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불길이 부채꼴 모양으로 빠르게 확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 산불은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을 예측하지 못해 피해를 끼운 것은 인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휘권
혼선 문제도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산림보호법 37조와 38조에 따르면 산불이 둘 이상의 기초 지자체, 즉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를 하고 둘 이상의 광역 지자체, 즉 시도를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합니다. 대형 산불은 지자체 경계 내에서만 확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휘권은 지자체 경계를 설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률상 문구가 공손을 붙인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이때도 보면은 첫날과 둘째 날은 지자체장, 특히 도지사, 경북도지사나 산림청장 이런 지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제대로 된 브리핑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더 공손을 키우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나지 않도록 지휘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상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산불이 커지면은 민가나 도시에도 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이 영역까지 감당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소방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9조에 따르면 긴급구조 사항에서는 소방청장이 중앙통제단장을 맡아 진두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관례상 산림청이 주관한다는 인식과 법률의 충돌 문제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형 산불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소방청장이나 제3의 기관이 산림청 등을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정부가 있으나 정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볼멘 소리가 많았습니다. 중앙의 컨트롤타워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다 보니까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피해를 계속 확산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산불 대응 기간은 물론 마을 주민 등에 대한 대피 훈련이나 건축물 방어 교육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 침엽수의 경우도 통상 바람온도가 높고 불이 오래 탄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산화, 즉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합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숲가꿀이라는 명목하에 보기 좋게만 지금 산림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엽 수립대 사이에 있는 한렵수들을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것들을 키우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엽 수립대 사이에 있는 한렵수 제거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침엽 수립대를 한렵 수립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산불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 산불 방지를 위한 도로 개설 이런 것도 임업도로 개설도 필요한 걸로 봤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산불 진화는 물론 예방과 대응, 피해 지역 주민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도걸 의원님께서 재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PPT 자료 주십시오. 예, 지금 재재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좀 하고 있고 또 그런 부족하게 된 게 지난 작년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APB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은 지금 있잖아요. 금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중앙정부 재원이 지금 재대책을 쓸 수 있는 게 4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4조 8천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ABB입니다. ABB는 지금 1.6조 플러스 알파다라는 겁니다. 목적 ABB가 1.6조가 있고 일반 ABB가 0.8조인데 일반 ABB도 필요시 재대책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고 채무 부담 행위입니다. 1.5조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재복구 사업,
이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처별로 재대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산림청, 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관리하는 부처 5개 부처에 지금 해당되는데 이게 전체로 합치면 약간 9,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 산림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 3,600억, 산림청이 1,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요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한 0.8조 원이 되고요. 일반 행정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0.8조입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특별세로 필요시에는 재난용으로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재난 용도에 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돈이 4.8조고 그 이외에 다른 용도입니다만은 재난 용도로 이렇게 당겨 쓸 수 있는 돈까지 합치면은 저는 한 6.4조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이제 추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4.8조 플러스 알타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방정부가 이제 가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이죠. 예, 그게 3.5조가 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금액 총계가 3.5조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거나 생계 안정, 이재민들에 대한 재기자금 지원 등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구호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는 긴급한 이재민에 대한 주거, 생필품, 의료하는 긴급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이제 4조 4천억이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희가 카운트할 수 없는 게 있죠. 지자체, 230개 지자체별로 각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2조 4천을 가지고 있듯이 236개 지자체도 각자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재대책비 같은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22년 말 기준으로 3.4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재대책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우선 재난관리 의무와 더 관련된 예산을 마련 지원을 해야 되고 국가는 그에 대해서 이제 보조하는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그 재원을 보면은 국가가 50%, 지방이 50%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대형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국가가 지원한 국고보조율이 한 2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70% 정도 되고 지방이 이제 3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당 측에서 재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과다른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예비비 1.6조가 있는데 이거를 죄다 재대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엔고하니 예산 총칙에 보면 목적 예비비 중에 고교무사 교육비용이 있습니다. 한 저희들이 보는데 9,4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400만큼은 이제 재대책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만은 지난 1월 14일 날 최상목 대행이 고교무사 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훈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교육에 할당된 자금은 지금 일반 재대책비로 지금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예비비를 삭감을 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23년도 예비비가 4조 2천억이었는데요. 실제 쓰이는 돈 1.3조였습니다. 집행률이 28.5%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40%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가능한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해서 예비비를 조정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비비를 남용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 순방비 등등 해서 굉장히 윤정부 들어와가지고 예비비를 이렇게 막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삭감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원태 위원님께서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PPT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압축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만나고 들었던 내용을 요약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 3,397채가 피해를 입었고요. 전수가 3,265채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임시 주거시설을 즉시 지원해달라, 또 거기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생활인프라를 빨리 긴급 복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사실 체육관이나 학교의 임시로 대피하고 있는 현실이고, 거기에서 영농행위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삶을 영위하기가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적어도 임시 주거시설은 2개월 이내에 3,300채를 즉시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모듈러라든가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주택 등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화재난 집에 대한 철거 지원 및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생활 인프라를 연결해 주거나 전기, 통신, 상하수도를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실된 주택을 신축하는 문제입니다. 동절기가 오기 전에 가급적 마무리를 지하는데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과 주택자금,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제 지자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 상수도, 통신 등 생활인프라를 연결하는 작업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 경북 지역 등이 과수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로 인해서 나무가 타기도 하고 부분 손실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영농을 재개해야 됩니다. 농업시설이 1132개소가 소실이 됐고요. 농작물 482헥타가 소실됐습니다. 그 중에 과수원이 너무나 많고요. 시설하우스 281동, 농기계 746대, 축사 43동, 돼지 24,000두, 양봉 241군, 농산물 유통시설 5개소, 저온저장고 등 부대시설 742동 등이 소실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4월 초 꽃눈이 깨어날 시점이기 때문에 영농 재개를 못하면 1년 농사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상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이죠. 용수를 공급해주고 해충을 방지하고 정내 적화 수행할 수 있는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꽃잎을 좀 많이 생성된 꽃잎을 따거나 꽃봉오리를 따내는 행위가 필요하고요. 관리기, 농기계, 거기에 따른 비료, 영양제, 사료 등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또 묘목이라든가 농약 등이 필요하겠고요. 또 전소인 농기계에 대한 추가 확보와 우선 임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는 자료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불 피해 지역이 8개 지자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신속하게 좀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사실조사 기간을 좀 정부가 단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 재난안전 특별교부금과 예비비가 신속하게 교부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원 비용 현실화나 지원 대상이 확대돼야 됩니다. 다음 PPT를 봐주시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제 농가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업재 기준 단가의 보상 비율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현행 대파대, 농약대, 농업시설 축사가 대파대가 74.8%, 농약대가 84.8%, 농업시설 54.9%, 또 축사가 52.3%입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보상 비율은 비닐하우스, 농기계, 축사, 창고 및 부대시설이 35%고요. 대파대 50%, 가축입시 50%, 농약대 100%가 됩니다. 근데 전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100% 좀
상향을 하고 보상 비율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상향을 해줘야 적정하게 내년도에 다시 영농을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파손 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입니다. 지금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일 경우는 재난지원금도 지급되고 정책자금도 지원되는 걸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사회재난은 재난지원금만 지급되고 정책자금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자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66제곱미터 미만은 2천만 원, 82제곱미터 미만 2,400만 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전소된 농가들에 대한 주택 지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현행 대비 한 50% 정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산불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유럽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산불이 기후, 건조한 환경,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이 커서 대형화, 확대 기록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재난으로 대응체계를 세우고 통합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자연재난 수준에 입각해서 어떤 재난지원금과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재난은 아직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재난을 크게 겪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적게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 풍수해보험 등도 가입에 대해서 어떤 보상 대응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계훈 의원님께서 가짜뉴스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극우 유튜버와 일부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이번 산불이 중국, 북한, 간첩 방화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화 사주설 같은 황당무계한 음모론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민의힘이 이러한 허위 조작 선동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며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진 조작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숨 고르는 소리까지 왜곡해서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조작의 달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은 철저 예민한 채 극우 세력의 대변인 역할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추악한 정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은 국민의힘 김동훈 대변인은 3월 28일자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예산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예비비 편성한 중 절반을 잘라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6천억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재난과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 규모는 4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것조차도 서로 말이 안 맞았는지 국민의힘 신동국 수석 대변인은 3월 28일자 논평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4조 8천억 플러스 알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현 정부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지적하기보다는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비비 예산을 삭감해서 재난 대응을 못한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거짓말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예산이 없다는 가짜뉴스로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선동은 멈추고 다시 한번 재난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살펴본 바로는 가짜 뉴스가 어떻게 지금 방아설이 흐르고 있는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X 계정 있죠. 구 트위터 계정인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코리아 패트리어트 계정 지난 22일에 X에 오늘 산불 총 31곳이다. 이건 테러이고 방화 가능성 518%로 본다는 글을 게시했고 미국의 극우 인사 타라오가 이를 받아서 같은 날 X에서 이 글을 공유하면서 이번 주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22일 하루 동안 한국 전역에서 산불 31건이 발생했다. 매우 조직적인 방화로 보인다. 이렇게 게시합니다. 이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다시 또 받아서 그 가짜 뉴스를 확대 전파시키고요. 가세연에 출연한 이제 미국 공군 중령 출신 타라오 박사도 조직적 방화라고 했다. 또 최근 비가 많이 왔으며 지금 산불이 일어날 환경이 아니었다고 이제 가세연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누리PDTV는 3월 23일자 기사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지난달 20일 울산에서 방화 혐의로 검거된 사건과 지난해 7월 중국인 관광객이 호텔 객실에 불을 질러 구속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최근 산불 시기와 맞물린다. 뭔가 느낌이 온다며 일간 베스트에서도 중국인이 산에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글이 있다. 주장.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주장해서 구글 유튜버를 통해서 확산했고요. 유튜버 눈팅 미팅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불이 하루 만에 일어난다는 건 전문적인 산불을 퍼뜨리는 고도의 공작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갤러리를 보면은 현대 전국 연쇄 산불은 간첩 소행이다. 이거 화력 요청함 하면서 이런 글에다가 간첩법 개정을 막은 민주당은 진짜 간첩 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간첩설을 또 퍼뜨렸고요. 그리고 산불 음모론이 아닌 이유라는 또 게시글을 통해서는 부정선거 때도 언론에서 극우 음모론 머리하니까 겁먹어서 부정선거 파헤치지도 못하고 투표권, 주권 눈앞에서 빨갱이들한테 뺏기다가 대통령이 계몽령으로 이런 일에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거 겨우 일깨워진 거 벌써 이랬나 이런 식으로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산불 관련 기사의 댓글들이 참 참혹한 수준인데요. 이 산불 이재명 지시로 중국놈이 불린 거다. 이재명 보궐선거 때문에 금수강산 다 태우래. 또 전국적인 화재 발생은 중공 짱깨와 국회 간첩들, 좌파 불순 세력의 조직적인 방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울산 산불은 중국놈들이 방화하고 전국 산불도 중국놈들과 친중 주사파놈들이 방화했다. 이런 글이 있고 또 보궐선거 사전투표 때문에 이재명 지시로 중국놈 산불을 질렀다. 무슨 성묘가 핑계대고 있나. 이런 식의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민주파출소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련 기사 대표 아까도 소개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방화 사주라는 얼토당토하는 사주설 그리고 또 이재명의 2심 판결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 방화를 지시했다. 세월호처럼 선동을 위해 민주당이 중국의 방화를 사주했다. 산불을 내기 위해 이 대표가 예비비를 삭감했다. 그리고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서만 산불이 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치졸한 가짜 뉴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고 이미 16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또한 계속해서 민주파출소로 제보를 해주시면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재난마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야말로 가장 추역하고 비열한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을 상대로 또 기만행위를 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빠른 산불 재난을 피해를 복구하고 최소화하고 예방하는데 공당으로서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상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라도 취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